자, 가겠습니다. 유체. 유체는 이때까지 얘기하고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얘기도 완전히 다르고요. 흐름도 완전히 달라요. 질점이라는 물질과 부피가 생겼을 때 우리가 딱딱한 부피가 있는 물체, 강체, 딱딱하지 않고 물렁한 부피가 있는 물체, 유체 이렇게 하고 얘들은 같은 흐름으로서 운동이 좀 다양해지는 거고요. 얘들은 질량에서 질량을 아주 잘게 각각의 분자들이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잘게 쪼개놓은 밀도가 질량처럼 움직이고 힘도 한꺼번에 작동하지 않고 면적으로 작용해서 압력으로 바뀝니다.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고 이건 부피당 들어있는 질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 아까 흐름을 봤는데 이 유체가 들어오면 그냥 질량 대신 밀도를 힘 대신에 압력을 쓴다라고 하면 개념상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기서는 전체 구도가 3개 압력하고 그 다음에 면적하고 그 다음에 속력 요 관계죠. 3개 유체에서는 요 3개의 개념들이 중요한 거죠. 아까 질점이나 강체로 가면 SVAT, FM, PE, FM 그 다음에 PE 이렇게는 뭐 8개의 개념이 나왔지만 여기는 딱 3개만 있으면 돼요. 그 중에서 기본은 연속의 법칙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파스칼 원리, 그 다음에 연속의 법칙, 베르누이 법칙, 그 다음에 파생에 들어와서 압력의 기본 정의와 그 다음에 유체 속의 압력, 그 다음에 부력까지 P의 3가지 형태. 그래서 333이라고 요 구도만 잘 보시면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관건이 달라지죠. 운동을 안 하는 유체, 평형 상태면 그냥 파스칼만 쓰면 다 되고요. 일단 운동하게 되면 이제 둘 중에 뭘 할 거냐? 우선순위를 여기다 넣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에 해당하는 연속의 법칙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베르누이 쓴다. 요 정도의 원칙만 알면 웬만한 문제 다 풉니다. 자, 그래서 그 흐름에서 하나씩 보면 첫 번째 P와 S와의 관계. 자, 관이 이렇게 돼 있고요. 가만히 있습니다. 막아놓고 막아놨어요. 그럼 여기서 넓이 S1, 여기 S2예요. 그럼 여기에 누르는 힘을 F1, F2라고 하면 이 속에 만약에 강체로, 즉 얼음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힘을 주면 힘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강체일 경우에는 F1과 F2가 그냥 같아집니다. 근데 이 속을 녹여서 물렁물렁하게 되면 여기에 준 것들이 분자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F가 그냥 안 가고 P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이로 해가지고 압력으로 분자당 힘이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 압력이 그대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또 압력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넘어가면은 이걸 살짝 빼고 보면은 F2는 F1의 면적의 비만큼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면적이 넓어진 만큼 더 큰 힘을 낸다. 그래서 큰 힘을 내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큰 힘을 내는 첫 번째 방법으로 강체를 이용해서 R1, R2, F1, F2로 되어 있어서 R1, F1 이 축에 대한 좌토크죠. 그 다음에 이 축에 대한 우토크 R2, F2라고 해서 강체를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에다가 힘을 달리주는 것. 이게 지렛대의 원리죠. 양팔저울, 뭐 지렛대, 뭐 이런 얘기로 해서 나오는 그 흐름이 있고 안에 유체를 집어넣고 딱 갈 때 면적의 변화에 따라서 힘이 달라지는 것. 이 두 가지만이 인간이 기본 힘을 다른 힘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럼 뭐가 더 편할까요? 강체는 여기서 이 물체가 이 전체 힘을 견뎌야 돼요. 양쪽에 나온 힘을 그 합친 만큼을 견딜 수 있어서 뚝 부러지면 안 되는 정도. 그래서 이 강체가 딱 아주 강간해야 되는데 얘들은 밀폐만 잘 시켜놓으면 돼요. 그래서 유체로 주는 압력에 의해서 힘이 생기는 게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기계 장치 중에서 그냥 이런 거로 가는 걸 기어 장치라면 유체로 넘어가서 유압 장치로 가는 게 훨씬 더 어렵고 좀 정밀한 그래서 고압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요게 힘을 유체 속에서는 압력으로 변신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파스칼의 원리라고 해요. 요거는 평형 상태일 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움직인 속력에 대해서 면적의 변화가 있을 때 이걸 두 번째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아까 여기는 막아놨는데 막지를 않아요. 막지를 않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걸 V1, 여기서 나오는 걸 V2라고 하고 이 단면을 S1, 이 단면을 S2라고 한다면 순간적으로 V1이라는 건 초당 이만큼의 속력으로 들어가니까 이 안에 있는 부피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초당 이만큼이니까 이 속에 있는 부피로 변신해서 나와야 돼요. 그럼 부피가 변했다라고 하고 그럼 밀도가 전혀 안 변한다고 치면 이게 고정이라고 하자. 비압축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S1, V1 부피죠? 밀도. S2, V2 밀도. 밀도가 일정하다고 치면 사라질 테고 일정하지 않으면 살 테고 이게 뭡니까? 네, 질량 보존이죠. 그래서 움직이더라도 관의 넓이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부피는 일정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해서 넓이가 작아지면 속력이 빨라진다. 그래서 골바람 같은 게 생기는 거죠. 혹은 구멍, 문 살짝만 열어놓으면 복도에서 부는 바람이 집으로 들어올 때는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죠. 그리고 옛날에는 바늘 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속담이 약하죠. 예.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골바람 같은 게 생기는 게 좁아지면 되고 이걸 바닷물의 흐름에서 응용한 게 이순신의 명량 회전 이런 거죠. 골짜기 속으로 집어넣으면서 물살이 아주 빠르게 해서 배 젓는 속력보다 바다 속력이 더 빨라서 어쩔 수 없이 떠내려가게 충돌되게 뭐 그렇게 했던 그 흐름입니다. 이게 연속의 법칙이요. 뭐 질량 보존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움직이되 연속의 법칙이 있고 그 다음입니다. 압력과 움직이는 물체와 그 유체 속의 압력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높낮이도 변하고요. 네, H2. 그 다음에 이 단면도 변하고요. 단면 얘기 안 하고. 단면 얘기 안 하고. 단면 있으면 뭐, 못하는데, 단면 빼고, 압력. 그 지점에 대한 압력. 그 다음에 그 속에서의 속력,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원래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고 치면 물체의 상태를 보면 중력만 받으면서 움직이니까 mgh,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외부에서 해주는 일.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외부에서 해주는 일과 일 공급하고 걔들이 가지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근데 이렇게만 쓰면 힘과 질량이 나오니까 강체죠. 얘들을 뭐로 바꿔요? 압력으로, 그 다음에 밀도로 바꿔주면 이게 유체 표현이에요. 그래서 양면에 이거는 부피로 나눠만 주면 되니까 부피로 똑같이 나눠주면 일정한 것도 여전히 일정한 거죠. 근데 이렇게 나누면은 거리와 부피가 나눠지면서 넓이가 나오죠. 그럼 넓이당 힘 하니까 이게 압력으로 바뀌고요. 부피당 질량 하니까 밀도로가 되고요. 또 부피당 질량 하니까 밀도가 되어버려서 이렇게 바뀝니다. 뭘까요? 유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점에서의 압력은 높낮이 변화와 속력의 변화 항목에 영향을 받는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일정해요. 곱해서 일정하면은 반비례라고 얘기하는데 합해서 일정하면 별말 없습니다. 그냥 영향 받는다. 따라서 높이가 올라가면 압력이 내려가고요. 그럼 똑같은 높이라도 속력이 빨라지면은 또 압력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비행기가 나는 양력이 생기는 거죠. 똑같은 자리에 있던 공기가 한 놈은 많이, 한 놈은 적게 동시에 움직이면 속력이 누가 더 빨라요? 위가 더 빨라요. 근데 똑같은 높이니까 얘는 안 변하고 속력이 이게 더 빠르니까 압력이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압력이 밑에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밑에서 떠받치는 힘이 더 크다. 그래서 비행기가 붕 떠오른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원리. 유체가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공식은 세 개밖에 없고 개념도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불러오는 방법이 값, 변수, P, S, V 세 개 중에 뭐냐. 특히 V,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를 판단해서 안 움직이면 파스칼, 움직이면 연속의 법칙 앤드 베르노의 법칙 이러면 끝납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P의 첫 번째 정의로 가면 P는 압력은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니까 강체에다가 힘을 빵 주면 얼마나 작은 놈이 있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나오는 힘은 똑같이 나오지만 유체가 되면은 압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이라는 놈은 힘은 힘인데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가면 이거 가지고 이제 유체 속에서의 압력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지점 수심 H라는 곳에서의 압력이라는 거는 위에서 누르는 힘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럼 위에서 누르는 건 대기압이니까 대기압은 기본적으로 P0 해놓고 그 다음인데 그 다음은 이 누르는 힘은 뭐 때문에 생깁니까? 중력 때문에 생기죠. 그래서 이 놈은 대기압을 받고 힘 받고 그 다음 던데 이게 유체의 무게를 단면적으로 나누면 돼요. 근데 유체의 무게라는 놈은 부피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높이 하면 되죠. 단면적 S에다가 H 곱하면 이게 부피고 거기다가 밀도 곱하면 질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주면 되니까 얘들은 대기압을 받고 S가 사라지니까 그냥 H 해놓고 이게 부피인 것처럼 생각하면 되죠. 1 생략된 단면적, 1면적에 해당하는 부피, 밀도까지 하면 뭐예요? 질량이죠. 그 다음 G 하면은 무게. 그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무게, 중력이 유체 속의 압력이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제3의 개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체 속에서 작용하는 부력. 요거 하나 업그레이드 하면 만약에 유체가 2개의 속이라면 이 바닥이라면 어떻게 해요? 대기압 받고 첫 번째 놈이 누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놈이 누르는 거 그냥 누적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기압에다가 시그마에다가 HI, 로 I 그 물체 그 높이, 깊이 그 다음에 G G가 붙는 이유는 부력의 원천은 수심의 원천은 중력에 의해 생겼으니까 중력에 해당한 G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력 마지막 이게 제일 핵심인데 어떤 물 속에 유체 속에 물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요만큼을 수심 H1, 이만큼을 H2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를 단면적 S라고 하면 위에서 누르는 힘에 의해서 압력, 밑에서 떠받치는 압력에서 P1, P2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받고 있는 힘은 단면적 S에서 P1에서 위에서 누르겠죠. 수압은 크기만 있고요. 방향은 면의 수직으로 무조건 작용합니다. 위아래가 없어요. 그냥 그 면의 수직으로 눌러만 져요. 그러면 위아래는 이렇게 돼 있고 좌우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수심에는 똑같은 압력인데 좌우가 서로 반대니까 같은 값으로 서로 반대해서 작용하니까 무조건 상쇄가 됩니다. 찌그러뜨릴지언정 이동시키지는 못해요. 근데 아래 위에는 값의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 차이가 부력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PS1, SP1, SP2의 차이가 되죠. 그러면 P라는 거는 대기압에 해당하는 거니까, 거꾸로네요. 2에 1. 대기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수심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어떻게? P0에 로 GH2 빼기를 P0에 로 GH1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뿅 사라지고 똑같으니까 최종적으로 S에 로 G에 H2, H1 차이. 요만큼을 따로 떼서 보니까 단면적의 요 높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V죠. 그래서 이 결과는 V 로 G라고 쓴다. 뭔데요? V. 물체가 잠겨있는 그 부피입니다. 그냥 전체 부피가 아니고 물속에 들어가 있는 그만큼의 부피고 이 로는 누구예요? 그 물체 거가 아니라 소유격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물체가 아니라 유체가 주는 그 힘이니까 유체의 밀도가 되겠죠. 그럼 이것도 또 다르게 쓰면은 부피 곱하기 밀도니까 질량이 됩니다. 부피는 물체 건데 잠겨있는 물체 겁니다. 근데 밀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데 이거가 얼마만큼 있느냐 요만큼 있다는 거죠. 즉
물체가 있는 그 장소에 유체가 있었다면이란 얘기죠. 달리 말하면 물체 때문에 밀려난 유체의 질량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물체 대신에 이만한 부피의 유체가 밀려나 있죠. 그럼 얘들이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그 힘을 부력이라 하는데 그 힘이 얼만큼이냐? 밀려난 놈의 중력과 같은 거죠. 그래서 부력은 기본적으로 중력의 다른 형태다. 이해됩니까? 그럼 방향은요? 당연히 중력하고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서 벡터를 쓴다면 마이너스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부력은 V로지라고 해놓고 중력 방향의 반대다. 그럼 뭐라고 읽는다고요? 물체 때문에 밀려난 유체가 다시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물체를 빼내려고 하는 그 힘을 부력이라 부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유체 속에 물체가 잠겨 있다면 어떻게 해요? 네. V 잠겨 있는 그 부피, 그 유체. 그러면 싹 다 합치면 진짜 밀려난 모든 유체의 질량이죠. 거기다가 G 곱하면 됩니다. 요게 업그레이드 버전에 해당해요. 되죠? 자, 요게 유체의 전부입니다. 요 얘기들만 하면 뭐 풀 수 있는 것들은 이 내용 가지고 다 풀 수가 있어요.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